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제농 나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웨이브투백 2.0의 파인 튜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브투백 2.0의 프리추랭에 대하여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투백 2.0은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아 CNN을 통하여 피처가 추출됩니다. 이 단계를 피처 인코더 또는 인코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과한 데이터는 주변의 데이터와의 관계를 학습하여 의미를 갖는 벡터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 이를 컨텍스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프리트레이닝을 마치게 되면 오디오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각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오디오 신호를 의미 있는 벡터 값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소리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벡터 값이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사성이란 코사인 유사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프리트레이닝을 마친 웨이브투백 모델은 최종적인 단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파인 튜닝이 필요합니다. 즉, 파인 튜닝은 오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실제 값에 해당하는 라벨 값의 페어를 학습으로 사용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출력한 값과 라벨 값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역전파함으로써 파라미터 값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파인 튜닝의 경우에도 웨이브투백의 아키텍처가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더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구하는 항목들만 제외가 되게 됩니다. 즉,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하여 피처들이 추출되고 트랜스포머를 통하여 의미 있는 벡터 값이 출력됩니다. 이제 이 벡터 값들을 실제 단어들과 매핑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파인 튜닝의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웨이브투백 2.0의 끝부분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파인 튜닝이 완료된 웨이브투백 모델의 동작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신호가 입력됐을 때 특정한 시점에서의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웨이브투백 2.0을 통과하게 되면 512차원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벡터 값들은 리니어 레이를 통과를 하면서 26개의 확률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26개의 값으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알파벳의 개수가 26개이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1과 0 사이의 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최고의 확률 값을 갖는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L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전체 오디오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총 12번의 샘플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로 데이터들은 알파벳과 매핑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H가 2번, E가 2번, L이 5번, O가 3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동일한 알파벳은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헬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출력이 틀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헬로우에서 L은 2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알파벳의 개수가 26개이기 때문에 확률 값을 26개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블랭크 신호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확률 값은 27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신호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와 달리 중간에 블랭크 신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알파벳들을 합쳐주는 작업에서 블랭크가 나타나게 되면 2개의 알파벳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L이 2번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헬로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파인 튜닝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오디오 데이터와 오디오 데이터의 라벨링 데이터가 주어졌으므로 오디오 데이터가 웨이브투백을 통과하고 나서 출력하는 단어가 라벨의 단어와 일치하도록 해주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차가 있다면 그 오차를 사용하여 리니어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말을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디오 데이터가 웨이브백 모델을 통과하게 되면 다양한 조합의 헬로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벨링의 데이터는 하나이지만 모델이 출력 가능한 알파벳의 조합이 많다면 파인 튜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발표됐었던 한 논문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손글씨 인식하는 알고리즘과 음성인식 알고리즘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인데요. 지금도 가장 성능이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Connection List Temporal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줄여서 CTC라고 합니다. CTC 알고리즘은 헬로우라는 단어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합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요. 단어들 사이에 블랭크를 넣어서 먼저 왼쪽에는 라벨링 데이터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라벨링 데이터의 철자들 사이사이에다가 블랭크를 모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샘플링하고자 하는 타임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헬로우의 세 가지 경우가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H가 두 번, 먼저 H가 두 번, E가 두 번, L이 두 번, 다시 L이 두 번, O가 세 번인 경우를 이 그래프에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T1 시점에서 H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T2에서도 마찬가지 H2입니다. 그리고 T3에서는 E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T4에서도 E, 따라서 여기가 돼서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T5에서는 L이 선택되어 있으므로 L, 그 다음에 T6에서도 L, 그 다음에 T7에서는 블랭크, T8에서는 L, T9에서도 L, 그 다음에 T10에서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합을 표시를 해보면 H가 7개가 쭉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다음과 같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E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L, 블랭크, L, O와 같이 해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는 헬로우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프들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 사이에만 나타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헬로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 안쪽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로만 그래프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헬로우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스텝에 따라서 같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경우입니다. 블랭크가 쭉 이어지거나 H가 쭉 이어지는 경우가 이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는 한 칸씩 움직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블랭크에서 E로 가거나, 그 다음에 L에서 블랭크로 가는 경우, 블랭크에서 L에서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찍 움직인다는 것은 철자 사이에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블랭크에서 철자로 가거나 철자에서 블랭크로 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마지막 세 번째로 라벨이 다르다라고 하면 두 칸을 갈 수가 있습니다. H에서 E로 갈 수가 있겠고요. E에서 L로 갈 수가 있습니다. L에서 O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능한 헬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프의 개수는 총 8,800개가 가능합니다. TC는 그래프를 통해서 조합이 가능한 모든 패스를 만들어내고 그 패스를 가지고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즉 헬로우라는 단어가 있다라면은 헬로우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알파벳의 조합, 블랭크를 포함하는 알파벳의 조합 8,800개를 모두 상정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8,800개에 해당하는 각각의 패스들은 결론적으로 이 8,800개에 해당하는 패스들이 나올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파인 튜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헬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 중에 저희가 첫 번째 봤었던 HELL, 블랭크, LL, OO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웨이브 투백 모델이 이 패스를 만들어낼 확률을 최대로 해줄 수 있다면 모델은 잘 훈련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처음 오디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H를 만들어낼 확률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0.01을 출력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12번에 걸쳐서 확률값을 계산을 해본다면 각각의 알파벳들을 만들어낼 확률이 비교적 낮은 값들로 나타날 것이며, 이 순서대로 알파벳이 나타날 확률은
이 확률들을 전부 곱한 값이 될 것이며 이 값은 매우 낮은 값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면서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된다면 점점 더 웨이브2 모델은 이와 같은 조합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쪽으로 파라미터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조합을 나타낼 수 있는 각각의 확률이 높은 값으로 나타나겠고 이들을 전부 곱한 값도 매우 높은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이상적으로는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값이 1의 확률로 나타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헬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여기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8800개가 있기 때문에 8800개에 대해서 다 똑같이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식은 위에 서 있는 이 식에 의해서 나온 값입니다. 즉 하나의 패스가 나올 확률은 각각의 경우의 확률들을 모두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로우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8800개가 있기 때문에 8800개의 각각의 경우의 확률들을 모두 더한 이 값이 헬로우라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률 값을 최대로 하는 값이 파인 튜닝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화의 문제를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줌으로써 최소화의 문제로 바꿔주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오차 역전파를 통한 최소화 문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TC 알고리즘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빔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웨이브 투백을 설명을 하면서 모델이 학습을 마친 다음에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확률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로우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에서는 그리디 방법 대신에 빔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빔 서치 알고리즘은 최대값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후보자들을 놓고서 계속해서 비교를 해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는 후보자를 둘을 선택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확률값이 더 높은 헬로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알파벳들에 대한 확률값이 나오게 되면 그 중에서 확률값이 가장 높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A와 B, C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A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A, B, C, D, E가 나올 확률을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되겠고요. B와 E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했었던 A 확률과 곱을 하게 됩니다. A, B는 0.2가 되겠고 AE는 0.25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의 경우에도 C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으로 A, B, C, D, E가 나올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알파벳은 A와 D가 되겠습니다. 각각 0.4, 0.4인데요. 앞서 C가 0.4였었기 때문에 CA가 될 확률은 이 둘의 곱인 0.16이 되겠고 CD가 될 확률은 앞에 0.4, 그 다음에 0.4를 곱하면 0.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 4개 중에서 또 다시 2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2개는 없어지게 되겠고요. 위에 있는 2개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 B가 들어왔을 때 또 다시 A, B, C, D의 확률값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C가 0.8, E가 0.1로서 상위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 B, C, 그 다음에 A, B, E를 구하게 되겠고요. A, B, C가 0.16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 E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A, B, C, D를 다 구하면 이 경우에는 D가 0.8, E가 0.1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A, E, D가 0.2가 나오고요. AEE가 또 있을 것입니다. AEE는 0.025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한 개를 더하면 ABC가 0.16, AED가 0.2에서 두 개가 선택이 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AED가 0.2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헬로우와 웨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옵션이 선택되는 과정이 다음과 같고요. 밑이 AED 0.1이 헬로우가 선택된 과정이고 위가 ABC가 웨일이 선택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와 GPT에서도 유사하게 빔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즉 확률값이 가장 높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여러 개를 두고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그 중에서 계속 후보군들을 만들어 가면서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로 시작하는 경우에 도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하나가 있고 나이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도구로 갈 확률이 0.4, 나이스로 갈 확률이 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로 갔을 때는 또 다시 엔드, 런, 헤즈가 각각 0.05, 0.05, 0.9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런, 도구, 헤즈가 0.36의 확률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또 다른 후보자인 더 나이스 우먼은 0.5, 0.4 해서 이 둘을 곱하면 0.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36의 확률이 0.2보다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더 노그 헤지가 선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웨이브 투백 2.0의 파인 튜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